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듭니다. 반찬 가격은 폭등해 장보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버스 요금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위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없다, 이렇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생 위기의 현실을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학자 최백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학 선생으로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지로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인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파국에 직면한 전통시대 왕조 말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군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가 인재이듯이 경제 참사 역시 인재입니다. 집권 1년 만에 최악의 신기록을 제조하는 배경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신기록은 윤석열 정권 이후 무역 적자가 단군 이래 최대인 6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의 무역 수지 적자를 합한 것에 거의 2배가 되는 규모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무역 적자는 수출 추락, 특히 대중무역 적자가 주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대중국 수출은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201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반러시아 탈중국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탈중국을 넘어 반중국으로 치달은 결과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한민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스스로 집어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위기에 처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구성하는 게 가계소비, 기업투자, 수출, 수입, 그리고 정부 기여도로 구성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2분기에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도 없었고 금융위기 때도 없었고 과거 어느 때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기록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에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이 역전당했습니다. 누적 성장률이 우리가 1.6%이고 일본이 우리의 2배가 넘는 3.43%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0.8%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수출 참사와 더불어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재정 권한조차 사유화하려는 탐욕 및 부자 감세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세수 참사는 대규모 지출 축소와 성장률 후퇴로 이어지고 다시 세수 감소와 지출의 추가 축소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일자리 대참사입니다. 제가 노동 관련 데이터를 수십 년간째 봐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일자리 증가를 60세 이상으로 100% 이상 채우고 있더니만 최근에는 OECD의 기준을 삼을 때 경제활동에서 졸업하는 연령이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일자리 증가분으로
100%를 채우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2020년 2분기 이전으로 후퇴하였고 기업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40%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참상이 빚어진 것일까요? 국익과 국민의 관점이 아닌 철진한 이념과 특권층 친화적인 국정 운영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가 독립군 영웅과 싸우고 일본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독립군 영웅과 싸우고 일본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일본군이나 친일파 혹은 독립군 때려잡았던 만주 간도 특설대가 아닌가요?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이 파견한 조선 총독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요? 독재자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말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3등급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5년 내내 1등급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하자마자 2등급으로 추락하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3등급으로 추락할 것은 확실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2016년 추운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목이 터지라 외쳤던 나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서 특권층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로 바꾸지 못했기에,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집단을 해체하지 못했기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아무나 함부로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지자와 국민에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지자와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의석을 만들어준 지지자와 국민 중 상당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 정치인이 특권층이 아닌가, 국민의 부름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군림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 위해서만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다시 고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250만 당원이 있고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많은 국민은 지금 21세기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은 노선투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지자와 국민은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백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